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발표를 맡게 된 일공학과 나상현이라고 합니다. 지금 오늘 발표할 내용은 무인 반납기 제작법에 대해서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설명, 이 관련 이론, 열어보고 우선 작품 동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배운 연산장치 ALU를 이용하여 흐름을 일상에서 접하는 신기하다고 생각한 제품을 직접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ALU가 뭐냐면 여기에선 연산장치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예를 들면은 AND 게이트, NOR 게이트, 그리고 XOR 게이트 등이 이런 데 해당하게 됩니다.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건 일단 위 그림은 앞에서 본 거를 일단 간단하게 표현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특정 시간대에 사람이 없어도 책을 반납할 수 있는 그 장치인데 보통 도서관 앞에 있습니다. 무인 반납기. 이 구멍을 통해서 책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여기는 시간을 표시하는 장치인데 이렇게 해당 시간이 표시될 때 열리고 또한 해당 시간이 표시될 때 닫혀서 잠기게 됩니다. 여기가 잠겨서 해당 시간 이후에는 넣을 수 없습니다. 해당 시간 안에서만 넣을 수 있게 지금 제작이 됐고 여기는 시간이 표시되는데 분 단위로 표시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필요한 부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NEO 1개, 74LS47 4개, 7490 4개, 77 4개, PC 정확 캐시터 이런 논리 게이트에 필요한 거고요. 우선 NEO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비안정 멀티 바이브레이터 롤로 클럭을 발생시킵니다. 또 클럭이라 하면 이렇게 하는 신호를 말하고 여기가 0, 여기가 1, 로우 하이로 보통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47kHz로 발진 주파수를 가변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보통 발진 주파수의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피던스와 리액턴스에 대해서 배웠는데 47 이게 캐패시터를 측정했을 때 나오는 값이고 페럿을 의미하고 이것이 저항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 공식을 이용해서 그 해당 여기에 달려있는 캐패시터와 저항을 이용해서 여기 주파수를 분명할 수 있고 이것을 이용해서 보통 시계를 만들게 됩니다. 해당 클럭을 여기에서 여기 이 로우와 하이가 변경되는 이 주기를 변경해서 조작해서 보통 시계를 잘 만들 수 있습니다. 74LS90 같은 경우에는 이진 카운터와 죄송합니다. 여기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데 이진 카운터가 오진 카운터 10진 아니라 오진 카운터가 독립적으로 동작하게 되는 회로입니다. 회로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진 카운터가 오진 카운터가 독립적으로 내장되어 있어서 두 개가 합쳐지게 되면 이제 10진 카운터를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또 74LS47 같은 경우에는 BCD 코드를 10진수로 바꾸는 해독기. 디코더라는 게 뭐냐면 보통 거기 실제로 암호화된 회로 신호를 이렇게 저희가 알아보기 쉽게 해독하는 걸 해독기라고 하는데 여기서 BCD 코드라고 하면 이진수로 보통 되어 있습니다. 이진수로 보통 4자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 10진수로 바꿀 경우에는 15가 됩니다. 2의 4승, 2의 3승, 2의 죄송합니다. 지금 잘못됐는데 2의 3승, 2승, 1승, 2의 0승 이걸 다 더하면 15승이 되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14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 BCD 코드를 14, 이 10진수로 표현하는 걸 여기 7447이라고 봅니다. 셀 세그먼트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디코더에서 해독한 10진수를 신호를 받아서 표현해내는 장치입니다. 여기서 나왔듯이
각 칩에 클럭이 들어가게 되면 그 들어간 순간 하이 코드 출력으로 됐을 때만 표시를 하게 되는 게 이 부분의 특징입니다. DC 모터 같은 경우에는 전류의 방향을 전환함으로써 자력의 반발, 흡인력으로 회전력을 생성시키는 모터로 이 전류가 정방향으로 또한 전류의 방향에 따라서 회전 방향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역 제어 H 브릿지 같은 경우에는 이 모터 바로 앞에 지금 여기에 보이시는 게 지금 이게 화질이 안 좋아서 잘 안 나오지만 이게 모터입니다. 모터인데 이 회로에 따르면 트랜지스터에 따라서 이 전류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어느 차례에서는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고 어느 순서에서는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이거를 이용하여 모터의 회전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걸 이용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제품에서는 잠길 때는 이쪽 방향, 그리고 열릴 때는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도록 하여서 위회로를 제작하였습니다. 또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드리면 이번 신호의 순서는 이렇게 따라가게 됩니다. N255에서 우선 VCC 그라운드로 기본적으로 회로가 연결되어 있다면 이쪽에서 전기를 일단 받습니다. N255에서 맨 처음에 전기를 받아서 그 다음에 여기서 클럭을 발생시키게 되면 이 클럭을 74LS90 이 칩으로 그대로 전달하게 됩니다. 위 칩에서는 두 갈래 길로 동시에 전달하게 되는데 하나는 74LS47 이 해독기로 전달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논리 게이트를 통해서 이게 암호가 지정되게 됩니다. 암호를 DC 모터로 보내서 아까 전 한쪽에서는 이 암호가 생성된 대로 DC 모터로 돌아가게 되어 DC 모터가 회전 방향을 결정하게 되고 또 하나는 여기 7447로 들어가서 해독을 하게 돼서 7 세그먼트로 그 시간을 표시하게 되는 게 이 장치입니다. 방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NU55에서 클럭 발생 후 74 LS90에서 두 갈래 길로 나눠주고 최종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DC 모터의 회전과 역회전을 결정하고 7 세그먼트에서 10진수 출력하게 돼서 시간을 표시하게 되는 게 지금 회로도를 표현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칩에서 이 NE555 칩에서 클럭을 발생시키는 주기는 다음 여기 있는 저항값과 캐패시터의 값에 의해서 결정되며 그 다음에 그 클럭은 이 74LS90 여기로 들어가게 돼서 해독하여 여기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여기 이대로 그냥 쭉 가게 되면 10진 카운터만 보통 나타낼 수 있게 돼 있는데 이 10진 카운터에서 좀 자릿수를 올리기 위해선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가면 OA, OB, OC, OD 위신호는 각자 이진수의 네 자릿수를 나타내게 됩니다. 2의 3승, 2의 2승, 2의 1승, 2의 0승 여기에서 발생한 이걸 흔히 BCD 코드라고 하는데요. 이진수 네 자릿수를 나타낼 걸. 그래서 클럭을 받아서 발생시킨 거에 따라 여기로 보내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위선을 통해서 여기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게 되면 또 중첩을 시키게 됩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클럭이 갔을 때 또 두 번째 클럭이 시간차를 통해 여기로 가게 됩니다. 가게 되면 이렇게 두 개 하이코드 하나가 1이라고 치면 여기 로우를 0이라고 치게 되는데 이걸 더하면 1이 되고 또 더하면 또 1
이런 식으로 하이와 로우가 더하면 1이고 그 1과 1을 더해도 1로 결정하게 되면 0과 0은 0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릿수를 올릴 경우에는 그 9에서 0으로 갈 때 순간 이 회로를 통해서 3번 핀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3번이 리셋을 나타내게 됩니다. 리셋을 나타내게 되면 9에서 0으로 올라갈 때 3번 리셋을 받은과 동시에 여기에서 다음 7490 집으로 가게 돼서 1에서 9까지 위 세그먼트에서 다 표현을 했을 때 다음에 여기도 또 1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또 여기도 9에서 0이 됐을 때 1에서 0까지 10까지 다 썼을 때 여기에서 또 1을 표현하게 되고 또 여기에서 같은 방식으로 또 여기에서도 1에서 0 10까지 다 썼을 때 1에서부터 시작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회로에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10진 카운터가 있으면 여기는 또 C와 분을 세기 위해선 여기가 6까지만 세야 되는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회로를 결정하지 못해서 10진으로만 우선 집중적으로 결정해 놨습니다. 10진으로 해놓고 여기도 원래는 2와 4까지만 세야 되는데 아직까지 10으로만 돼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프로젝트를 하면서 점차 조사해서 변경할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또 아직 회로도를 제가 미완성시켰는데 위 논리 게이트를 통해서 아까 전에 그 설명해드렸던 그 H 브릿지에서는 트랜지스터를 썼는데 트랜지스터 대신 저희는 논리 게이트를 통해서 신호에 따라 그 여기서 주는 신호에 따라서 DC 모터의 방향을 결정하도록 암호를 설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그 9시라고 가정할 경우에는 여기와 여기에서 나오는 이 신호를 잡아서 AND 게이트 혹은 NAND 게이트를 통해 전류를 주느냐 안 주느냐 그걸 결정함으로 방향이나 혹은 전류가 흐르는 걸 나타내게 됩니다. 참고문은 가져왔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왜 트랜지스터 대신에 논리 게이트 쓰시나요? 이번엔 암호를 설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왜요? 예를 들면 방금 전에 회로도에서 보여드렸듯이 이 모터는 항상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일정 전류가 흐를 때와 안 흐를 때가 구분되게 게이트를 쓰는 겁니다. 가령 아홉 시로 시간을 설정했을 경우엔 9시를 이진수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여기서 발생하는 1001을 동시에 여기 예. 알겠어. 대충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알겠습니다. 우리 아까 그러니까 시간이 되면은 책 반납 못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일정 시간만 반납을 받게 되면은 무인 반납기의 장점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보통 저 반납기가 있는 경우에는 사람이 없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보통 반납 받을 때는 저기 알바생이 체크를 하게 돼 있고 그 알바생이 없을 때만 저 무인 반납기가 작동하도록 이렇게 조정을 해놓기 위한 게 저는 특징입니다. 차라리 그러면 알바생이 없을 때에도 항상 책을 반납할 수 있게끔 24시간 계속 열려있는 게 낫지 않나요? 저 구동전압 어떻게 되나요? 구동전압은 보통 VCC 그럼 둘 다 5V로 우선 결정이 났습니다. 그럼 지금 앞에 있는 회로가 저 세모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 되게 전 OPM프처럼 보이는데 OPM가 아니죠? 예. 낫게이트. 7404인데 지금 낫게이트인가? 예, 낫게이트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 암호를 설정하지 않아서 아직은 미완성입니다. 그대로 따지자면. 아까 그리고 그
백그라운드에서 그 9가 되면은 1이 추가돼갖고 그 다음 저는 초기화 되고 그 다음 1 증가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앞에가 시간이고 시고 뒤에가 분 맞죠? 예. 그러면은 저거 그렇게 되면은 분까지 그럼 계속 늘어나네. 아까 예, 방금 전에 제가 그 아. 우선 예, 말씀드렸는데 10진으로만 우선 설정해 놨습니다.